안녕하십니까, KD광장의 정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KD분들의 세금 신청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과 본인의 소득, 복식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올해 1월부터 정확하게 1월부터죠. 1월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KD 세금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소득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통 핸드폰에서 복지 이음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요, 핸드폰에서는 모바일로 선택세에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하면 우리 그 지금 소득 잡히고 있는 그게 지금 안 떠요.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잡아주는 소득만 소득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의 그런 수익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게 잡히려면 여러분 직접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해요. 여기 위에 보면은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여기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제 간편이죠.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공인인증서 컴퓨터 안에 우리 그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간편인증, 이 민간인증서 하나만으로 간편하게 이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됐다 여러분,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카카오 지갑에서 이제 인증하라고 하거든요. 카카오 지갑 이렇게 인증 요청이 왔다고 이렇게 인증이 이렇게 오는데, 인증에 들어가면 핸드폰에 이제 인증이 완료됐다고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인증 완료를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지금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이 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신청 제출을 누르면 왼쪽 아래 복지 이음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요. 복지 이음. 복지 이음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면 여기 위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 앞에 보면 본인 소득 내역 확인 정정이라고 하는 欄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본인 소득 내역 확인, 근로용적, 근로 부인, 제출 내역 신청 변경. 이렇게 들어가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실적으로 저한테 금액을 지불을 했어요. 제가 그 돈을 받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금액이냐면, 이거는 저희 골프장 이제 당번비, 본인이 제가 직접 일한 거에 대한 소득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 사업장 제공자 동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보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월에 117만원을 벌었대요. 그리고 3월에는 429만원을 벌었고, 여기 금액이 잡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자, 내가 4월에 보니까는 500원을 벌었대. 500만 5천원. 자,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번 4월달쯤에 제 핸드폰으로 기록한 금액으로는 총 금액이 475만원. 잠깐만. 110, 100, 1000, 10만, 100만. 475만원.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사유를 회사 스케줄에 따른 소득 변동.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하면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리 완료. 그러면 제 금액이 지금 어떻게 떠요? 원래는 이 지금 4월 달에 벌었던 요 소득 금액이 원래는 500만 5천원이라는 금액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금액이 지금 475만원, 제가 수정한 금액으로 지금 수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는 캐디분들이 이 캐디 바닥에서 지금 나오는 일부 말로는 이게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직접 해보니까 처리 상태가 바로 처리가 완료가 됐어요. 이 처리가 완료가 됐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따로 뭐 회사에다가 우리가 경기과에 얘기를 해서 나는 이때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는데 지금 나 그거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핸드폰에 제대로 기재해놓고 적어놓고 해놓기만 한다면
이 금액이 475만원 수정은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정이 다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금액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세금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린 이제 준비를 해야 하고 내년 23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돼요. 원래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캐디라는 직업이 골프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면 일일이 이렇게 복식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용 근로직,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복식 수정하고 세금 신고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에 관련해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헤매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캐디라는 직업이 정말 열악해요. 우리 캐디들이 납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카트보험, 우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납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나거나 하면요, 실질적으로 뭐다? 골프장에서는 뭔가 해주거나 도와주지는 않는다. 자, 이런 것도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골프장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좀 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좀 해주세요. 몰라. 알아봐야 돼. 우리는 그런 거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 넘겨버린단 말이야. 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카트보험 이런 거 다 우리가 그쪽에, 카트보험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냥 골프장들마다 카트보험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달라요. 뭐 KB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AI, 뭐 악사, 뭐 이런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회사에다가 물어보고 우리가 거기 보험에서 전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요, 산재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다쳤어, 일하다가 뭐 출근하는 중에 다쳤어, 입원했어.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골프장에 얘기하면 골프장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우리가 직접 산재보험, 이제 그쪽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직접 그걸 신청을 해야 되고,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이 산재보험에 관련된 지정 병원이라면 그 지정 병원에서 산재보험 이거 처리 좀 해달라고 하면은 다 서류 꾸며가지고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돈은 우리가 내고 있기는 내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혜택을 본다거나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요. 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너무 미미하다? 분명히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세금을 낸 만큼 나중에 뭐 보통 직장인이면, 아니 직원이었다면 4대 보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뭐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낸다, 그건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야. 4대 보험 우리 지금 혜택을 보고 있나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되겠죠. 우리는 특수 고용직이니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일용직이라서 아마 이것도 안 될 거예요. 회사에서 안 해줄 거거든.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대략 1년에 세금만 거의 500에서 한 700만원 사이. 우리가 거의 한 이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이 납부를 하는 것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희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제대로 보상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둥이님 말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실적으로 눈에 일단 보이질 않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는 대략 1년에 세금만 5에서 약 7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얘기고요. 뭐 지금 보면은 캐디분들 중에 KDP는 최대한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게, 어차피 여러분 KDP가 13이든 14든 15든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13만원이면 13만원에 대해서 법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 14만원이든 15만원이든 우리가 법만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KDP가 지금 올랐다고 해서요 딱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KDP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오버피 같은 경우에도 만원, 2만원 더 나올 수 있는 게 오히려 한 1, 2만원 다시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고객들이 이렇게 말해. 아이씨, 삼성 KDP 얼마예요, KD님? 15만원이요. 15만원? 너무 비싸다. 삼성 미안해, 우리가 버디필 뭐 이렇게 수고했다고 만원 더 주고 싶은데 KDP가 15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신다니까. 차라리 그냥 13만원 KDP로 잡고 차라리 오버피를 많이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훨씬 난 낫다고 봐. KDP 많이 받아봐야 뭐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둥이님 말도 맞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골프장이 제대로 보험금 납부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회사가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또 얼마나 진짜 제대로 이렇게 일처리를 그 위쪽 세무회계 이런 쪽에서 정리 이런 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골프장에 지금 계신 캐디님이 하는 말이, 산재 보험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만원이 나왔다, 만 몇십 원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 캐디분들한테 내래. 그래서 그 캐디, 우리 그 골프장에 있는 그 캐디님이 산재 보험 금액이다 해갖고 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남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현금으로 내든 계좌이체를 시키든 간에 일단 돈을 주면 남는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안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캐디한테 그 남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골프장들, 뭐 제가 골프장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골프장들이 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캐디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대우를 받고 그 납부한 것만큼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지를 해줄 법도 한데 공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재보험 내세요, 고용보험 내세요, 카트보험 얼마니까 내세요, 뭐 기숙사비 얼마니까 내세요. 아니 솔직히 기숙사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래 솔직히 기숙사비는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냥 누가 봐도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죠?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둥이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KDP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 개고생을 하는데 그 정도 페이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캐디분들 중에서도 반발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어때요? 여름 되면은 진짜 그 땡볕에서 그 36도 34도 그 땡볕에서 그늘 없는 골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뭐 대기 생기고 코스에서 티 하나 대기 둘 잡히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 우리가 그 정도에 대한 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 받는 페이만큼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이 우리 캐디분들은 엄청 아깝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세금을 내도 뭔가 안 아까우면 좋은데 그 세금을 딱히 낸다고 해서 과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1년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한 그 정도 되는 금액이 나갈 정도면요,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 세금 진짜 엄청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올투 뛰는 금액을 세금에다가 보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올투에서 벌어야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까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뭔가 좀 공지도 제대로 해주고, 좀 우리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골프장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캐디분들이 많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우리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골프장에서는 제대로 아직 공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골프장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만난 기독교 누나. 자, KDP가 오르려나? 자, KDP가 오를까? 글쎄요. 저도 이거는 좀 궁금한 게, 제가 봤을 때는 KDP가 오르려고 하면 오를 수는 있는데 그 KDP가 오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KDP 올라도 그 KDP 오른 만큼 세금을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KDP가 마냥 오르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 캐디 세금 내기 전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KDP가 10,000원이라도 더 높은 곳을 캐디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많이 찾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캐디분들이 세금이 많든 세금이 적든 간에 주춤한다는 거예요. 지금 캐디분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은 어떤 골프장이냐면요, 여러분, 골프장 복지가 좋고 KDP는 뭐 15든 14든 16이든 13이든 다 좋은데 코스 쉽고 그냥 그런 데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캐디분들이. 자, 둥이님, 그들이 할 일이 많아지니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골프장에서 이제 우리 캐디분들이 한 골프장에 뭐 10명, 20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몇 명 있어요? 거의 한 골프장당 최소 40명에서 50명, 이게 최소 인원이야. 대부분은 다 6, 70명, 막 80명, 100명, 150명, 200명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골프장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 일일이 한 명 해가지고 다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귀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원래 캐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됐었던 일들을 골프장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둥이님 말대로 뭐 캐디를 무시하는 골프장 관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뭐냐면, 골프장에서 캐디분들을 이렇게 좀 너무 아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오면은 네가 경기과 사람하고 네가 골프장 차리거나 뭐 네가 경기과 뭐 임직원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 되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는 골프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인식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면, 캐디분들이 보통 퇴사를 할 때 여러분 말을 해줘야 돼. 왜 퇴사를 할 때 왜 퇴사를 하냐. 근데 그 퇴사 이유가 경기과에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 경기과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라든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요 골프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골프장도 왜 캐디들이 나가는지 골프장들도 알아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불교에서 만난 기독교 누나, 15만원 벌면 순수익 12, 13인가요? 캐디 세금 납부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15만원 수익이 나면 한 12만원? 한 12만원 선?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타겟점이 뭐냐면 오버피거든. 오버피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그나마 세금 절세를 좀 할 수 있어요. 복식 수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근무 횟수 이런 것도 가계부에 열심히 수익 적어야 하고,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둥이는 골프장의 캐디 쪽에 서서 골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손님 중심 주의의 귀차니즘 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골프장도 골퍼들이 돈을 써주고 공을 치러 오기 때문에 돈을 벌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캐디분들의 입장이 좀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직업의 이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좀 골프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손님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근데 손님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악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악용을 하려고 하는 골프장들이 있다는 거지. 골퍼들이 와갖고 사소한 거 갖고 막 트집을 잡는 거야. 만약에 골프장을 비교하면 나 오늘 캐디 때문에 기분 잡쳐서 나 캐디피도 못 내고 그린피도 못 내겠다, 막 쓸 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캐디분들이 제일 불쌍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면 고객들하고 제일 많이 얼굴을 보고 고객들하고 제일 많이 오래 붙어있는 게 우리 캐디인데, 우리 캐디분들이 사실은 골프장의 나쁜 점들이나 이런 것들 다 우리 캐디들한테 얘기하죠. 또 우리 캐디들이 잘 못하면 어때요? 또 골퍼들이 골프장에 프론트에 가가지고 또 찌르죠. 경기과에 얘기하죠. 우리 캐디분들이 제일 불쌍한 직업이라니까. 뭐 무슨 댓글에다가 캐디들 하는 거 없다, 뭐 카트에서 떨어질 생각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디분들이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캐디분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닐 거라니까. 모든 캐디분들이 사실 그러는 것도 아닌데, 캐디분들도 각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단지 보고 느끼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걸 알아야 돼.
그렇지. 그냥 둥이님 말대로 그냥 뭐 아무리 손님이 갑이라지만 캐디 소중한 줄 모르고 골프장은 스크림을 짜서 그 골프장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캐디 소중한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골프장도 캐디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아니야. 캐디가 정말 중요한 인력이고 캐디가 항상 필요한 골프장들이 매우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캐디 제가 이제 한 가지 캐디분들의 나쁜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막 이제 팀이 많을 때는 씨발 팀이 뭐 일이 너무 많이 돼서 나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팀이 반토막 나서 팀이 없는 날에는요 여기 일 너무 안 된다.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골프장도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팀이 많으면 많다고 뭐라 그래. 팀이 없으면 없어서 뭐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도 그렇고 캐디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조율하거나 서로한테 맞추기가 힘들어요. 캐디분들이 골프장에 맞추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네, 저는 캐디 그만뒀어요. 더러워서. 더러우면 캐디 그만두는 게 맞아요. 다음에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 달에 이제 대략 1년에 얼마 정도를 낼 것이라든지 요 세금을 납부하면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거에 대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신 우리 캐디분들을 응원합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